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3주차 2차 실습이죠. 바로 그죠? 앞 시간에 뭡니까? 우리 전체적인 그 제킬 박사 화이트에 대해서 전체적인 등장인물과 줄거리에 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1886년 발간한 소설로 인간의 자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다. 요거 돼 있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죠? 원래 지킬 박사와 원제는 뭐랬습니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이라고 그죠? 돼 있지만은 한국에서는 줄여서 그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알고 있고 나중에 또 이제 수정해서 그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그죠? 제목으로서 나오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소설은 연극, 뮤지컬,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그죠? 재탄생하게 되고 이 소설은 분열된 자, 그죠? 우리 몸에 뭡니까? 화를 낼 때 그죠? 그 내면색에 있는 그 나쁜 감정이 있죠. 그걸 하나의 뭡니까? 인격체로 생각하는 거죠. 평소의 모습과 그 다음에 자기 내면에 있는 인물을 두 가지로 이제 분열해서 그죠? 자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줄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앞에 설명을 잘 들었으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치킬 박사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나 속마음은 올바르지 못한 쾌락에 빠져 있다. 어느 날 치킬 박사는 어떤 약을 손에 넣게 되고 그 약으로 인해 그죠? 하이드로 변하여 룩혈경을 죽이고 요거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 앞에 인물을 한번 듣고 나니까 그죠? 훨씬 더 이해가 바르죠. 자, 룩혈경을 죽이고 여자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짓밟으며 온갖 나쁜 짓을 일삼는다. 여기 이제 하이드가 하는 행동이죠. 그러다가 다시 약을 먹으면 지킬 박사로 변한다. 그래서 이 약을 이제 먹으면 변하는데 낮에는 지킬 박사, 밤에는 하이드로 변하는 형태가 되겠죠. 지킬 박사는 하이드로 사는 것에 재미를 느끼게 되며 그럴수록 하이드는 점점 키가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반면에 하이드보다도 훨씬 컸던 지킬 박사는 점점 작아지게 되는 그러한 반대 현상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려움을 느낀 지킬 박사는 착한 면에서 살기로 이제 마음을 다시 결심합니다. 그래, 나는 착한 지킬로 살 테야 하고 마음을 결심하게 되지만은 약이 다 떨어져서 처음 약을 샀던 곳에서 약을 주문해 마시면 지킬로 변하지를 않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불순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그죠? 결국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실망감에 지킬 박사는 유서를 쓰게 되죠. 마지막 야간방울을 마시고 지킬 수 그러니까 마시게 되지만 안 변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상가리 그런 걸 통해서 그죠? 지킬 박사는 유서를 쓰고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건은 뭡니까? 친구이자 변호사인 어떠선이죠. 어떠선이 여기 주요 인물이죠. 사건을 파헤쳐가는 거죠. 어떠선을 통해서 알게 되고 어떠선이 마지막 유산도 다 받게 되고 그 이야기했습니다. 자, 뭐 아시다시피 그죠? 이 소설은 두 개의 자아 혹은 인간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 조명되어 왔고 지킬 박사와 두 개의 자아를 분리한 실험은 인간의 애초에 다양한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하나의 몸 안에 있는 여러 면들을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배제한 그런 형태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도덕적인 관점에서 지킬 박사는 지향되어야 하고 하이드는 지향되어야 되겠죠. 지향이라는 것은 이제 눌러야 될 거고 이것은 뭡니까? 향상되어야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내면에서 도덕적이거나 선한 면, 강한 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이때 도덕적인 면과 쾌락적인 면이 상호작용을 하여 우리의 정체성은 적절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죠? 착한 면만 있는 것 아니겠죠. 착한 면이와 또 뭡니까? 악한 면이 있지만은 어떤 교육이나 자기의 어떤 뭡니까? 훈련을 통해서 그 악한 면을 누르고 그죠? 좋은 면을 더 키워나가는 그러한 형태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죠? 지킬 박사가 뭡니까? 스스로를 판단해 두 자를 떼어 놓았다는 거죠. 사실 떼어 놓을 수 없는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두 인물인데 그죠? 떼어 놓았다는 자체가 이제 약간 공상적인 어떤 소설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킬 박사처럼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아를 분리하는 행위는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거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현대인을 지칭하는 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그죠? 자기 행동을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그죠? 각각의 모습에 사로잡혀서 하는 어떤 사건을 저지르는 있죠, 그죠? 그러한 형태가 현대인에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타인의 욕망과 기호를 따라가며 획일화된 몇 가지 모습만을 목표로 삼고 그것에 자신의 정체성을 맞추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기 마련이다. 따라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지를 우선 파악해야 이후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여 삶의 목표를 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내가 가진 다양한 욕망의 실체를 파악해보고 그러한 욕망을 억누르기만 하기보다는 그것은 때로는 병이 되기도 하고 폭력이나 범죄가 되어 부배랑이 되어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건들이 뭡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조현병 이런 거 들어보셨죠? 조현병은 그죠? 자기 내면적인 소리가 막 들린다 그러죠. 귀에서 그죠? 저 사람을 살해해. 저 사람이 나를 그죠? 죽이려 한다고 이렇게 허망적인 생각이 막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정말 말해서 내면이 뭡니까? 자기 외면을 지배하는 그런 어떤 병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병들도 이제 요 소설의 어떤 그죠? 소설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이제 생각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줄거리는 그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한번 다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지킬 박사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는 그저 호기심과 걱정에서 시작되었다. 그 조사는 하이드가 명망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잔인한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을 때 양상으로 바뀐다. 이 살인사건 기억 앞에 설명했죠. 그죠? 어떠선이 그 범죄 수사를 돕게 되자 지킬은 점점 더 은둔적이고 우울해지고 어떠선은 지킬 박사가 하이드 씨를 돕고 있다고 믿게 되고 결국 지킬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는 정신적 부담에 사로잡힌 채 그의 실험실에 고립되게 됩니다. 어떠선의 다른 친구인 레니언 기억나시죠? 레니언이 지킬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끔찍한 정신적 충격을 레닌이 연루된 것으로 이제 목격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충격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죽게 되죠. 결국 지킬의 집사가 어떻게 해서 지킬의 잠긴 실험실에 들어와서 지킬을 죽인 낯선 사람을 처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어떠선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선과 집사 그죠? 풀이 뭐가 됩니까? 같이 안으로 문을 따고 들어가게 되죠. 그들은 함께 실험실에 있는 낯선 사람은 하이드라는 것을 알아내고 그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만 자살로 죽은 하이드의 시체를 찾아낼 뿐 지킬은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게 되죠. 마침내 어떠선은 그의 친구가 그에게 남긴 두 통의 편지를 받게 되는 경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말했지만 우리 책 내용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죠? 이제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첫 번째 것은 레니언이죠. 자, 레니언이 편지를 보내게 되죠. 레니언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편지는 하이드는 지킬의 연구로 만든 약물에 의해서 지킬이 육체적으로 다른 자아로 변형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레니언이 목격했다고 그죠? 목격했고 자기가 놀라서 죽게 되죠. 자, 다른 편지는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게 하는 두 가지 모습, 선과 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일어난 일을 밝힌 지킬로부터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부터 이제 어떠선이 같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모습을 양분하고 고립시킬 수 있다는 이론에 관한 실험을 하고는
그는 한 사람을 그의 악한 면의 회신으로 바꿀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해 그의 선한 면을 순수한 선으로 만들 수 있는 약물을 창조해내겠다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약물은 그 자신에게 사용한 후 지킬은 육체적으로 작아졌고 동시에 그의 악한 본성은 강해지게 되죠. 하이드입니다. 그 인격을 에드워드 하이드라고 불리었고 하이드로서 약간의 실험을 행한 이후에 지킬은 그가 지킬 박사로서는 결코 저지르지 못할 모든 금지된 반사회적인 기쁨에 취하기 위해 곧 이 변화를 정기적으로 겪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이드의 모습은 더 강하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지킬이 반작용제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가 살인을 저지른 후에 지킬은 약물을 먹기를 그만두기로 하지만 결국 하이드의 모습에 중독에 있어 그죠? 그 약물을 다시 복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약물이 없이도 이제 그죠? 하이드로 스스로 이제 변하게 되는 시기까지 오버린 거죠. 그 다음에 지키에게는 그 약물만이 그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약물인데 그 약물이 뭡니까? 이제 다 사용하게 되고 그죠? 다시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즉 말해서 이제 불순물에 섞인 소금을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는 뭐가 됩니까? 하이드로서 영원히 남게 될 운명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살을 이렇게 하게 되는 내용이 전체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줄거리도 우리가 앞에서 인물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죠? 책을 읽은 것처럼 그죠? 줄거리가 다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읽기의 숲입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많은 이제 줄거리를 통해서 문 이야기, 그 다음에 하이드실을 찾아서 평온한 지킬 박사와 그 다음에 댄버스 크루경 살해 사건, 이것도 이제 대충 그죠? 언급해서 얘기가 좀 되죠. 그 다음에 하이드시 편지, 레니엄 박사의 놀라운 사건, 창가에서 일어난 일, 이것도 레니엄 박사가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밤, 이건 이제 교재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니엄 박사의 진술, 그 다음에 헨리 지킬의 참여로, 여기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뭡니까? 그 친구, 그죠? 어떠선이 다 사건을 이제, 마무리 짓는, 다 밝혀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두 개의 8부, 10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밤. 자, 브래드쇼 앞에 설명했죠. 브래드쇼는 뭐 마부라고 했죠, 마부. 집사는 풀이고, 그죠? 마부인데 이제 문을 지키는 이제 마부입니다. 자, 그 상황을 생각하면 요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브래드쇼가 자리를 떠자 변호사는 시계를 보았다. 이 변호사가 어떠선이 되겠죠? 자, 풀, 우리도 갔어요. 이런 이제 풀이 아까 전에 뭡니까? 집사고, 지금 상황이 뭐냐니까 이제 어떠선하고 풀하고, 그죠? 문을 따고 옵니까?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헨리 지킬의 최후의 진술이죠. 여기 이제 그 앞에서 받았던 그죠 메시지들 있죠. 편지 두 통에 대한 이야기를 놉니다. 그죠? 자, 이것도 이제 봅니다. 나는 1800 몇 년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네. 그 이제 내용이죠. 그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중략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이제 이 둘 중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할 때가 온 듯했네. 자, 이 마지막은 중략입니다. 마지막 이것도 중략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 이제 글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그죠? 이 마지막만 이래서는 그죠? 그 큰 뭡니까? 그 내용, 책 전체 내용은 잘 모르겠죠. 하지만 요 안에서 뭡니까? 우리가 자기 경영이라는 어떤 부분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자기 경영 차원에서는 요 안에서만 읽어도 되지만은 전체적인 줄거리로 이해하실 때는 그죠? 지금 맨 처음에 우리가 1차시 했던 내용 있죠? 그거를 잘 생각하고 다시 한번 1차시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면은 2차시 내용이 다 또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질문의 숲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내용이죠. 해야 할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미리 이제 해놓으면 나중에 제가 이야기했죠. 6주차나쯤 되면 과제로 이제 다 이제 나중에 설명했죠. 과제로 이제 어느 부분을 제출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해놓으면 그죠? 바로 제출하면 되겠죠. 자, 지킬 박사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에 관한 편지에서 아까 편지라는 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어떠선이 그죠? 어떠선이 풀하고 그죠? 이제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내용하고 그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두 개의 편지 있죠. 그 레니언이 보낸 편지하고 그 다음에 지킬의 그죠? 회상하는 그 고백하는 거죠. 그 편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팀원들과 토론 활동을 해보자. 이제 팀원은 없으니까 그죠? 토론도 뭐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개인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만들어보고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 그죠?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게 뭡니까?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왜 그죠? 왜 뭡니까? 그 인간을 그죠? 두 개의 부류로 그죠? 나눠서 생각이 됐는지 착한 면, 선한 면하고 악한 면을 보게 됐고 왜 그게 또 그죠? 분리된다고만 생각이 되는 거죠. 그죠? 적당한 교육이나 어떤 뭡니까? 환경에 따라서 악한 면을 그죠? 악한 면도 필요할 때가 있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를 낼 때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화를 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화가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뭡니까? 천사들만 산다면 뭡니까? 그것 또한 뭡니까? 지옥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착한 면과 나쁜 면이 서로의 뭡니까? 조화를 이룰 때 선과 악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데 왜 그죠? 그렇게 생각인지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이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 책 내용을 읽어보시고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질문 하나 만들어 보시고 각자 만들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그죠? 만들고 자신의 생각 자기가 자신한테 자기의 생각을 그죠? 자기의 생각을 자기 생각을 아까 뭡니까? 자기 형식으로 그죠? 또는 어려워 있죠 그죠? 형식으로 글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자 느낀 점을 이 각자 느낌 적을 때 그죠? 정말 좋았다, 무서웠다, 잔인했다 이렇게 한 줄을 적지 마시고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좀 그죠? 좀 이렇게 긴 글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왜냐니까 슬로우 리딩이니까 그죠?
그 글을 읽으면서 또 자기 생각들도 또 이렇게 또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그 뭡니까 그 1차 시행 있죠. 1차 시 했던 등장인물 그런 것들을 다시 잘 읽고 나름대로의 그죠 등장인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생각해서 적어주면은 말을 좀 더 그죠 엮을 때 좀 더 좀 그죠 논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험의 숲입니다. 체험의 숲은 자 다음 단계별 물음에 답해 가면서 자아 정체성을 확인해 보고,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그죠?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누구인가를 그죠?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죠? 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확인해보고 그것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나만의 독특한 면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겠죠. 나는 뭡니까? 절대로 나의 어떤 속마음 중에서 그죠? 내색하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화가 났을 때 화를 감추는 독특한 어떤 표현이라든지 그죠? 또 자신의 어떤 뭡니까? 속에 있는 어떤 세계. 예를 들어서 힘들 때 그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힘들 때 내면에서 어떤 그죠? 내면의 어떤 세계를 불러와서 그 힘든 것을 치료하고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아마 다 있을 건데 그것은 이제 자신의 내면 세계라든지 또는 숨겨진 욕망, 또 정체성, 다양한 면모 등에 대해서 한번 나열을 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나만의 독특한 면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는데 그죠? 이거는 한 3개 정도 찾아봅시다. 한 3개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내면 세계와 외면의 모습 사이에서 혹은 다양한 모습으로 인해 혼란을 느낀 경험을 찾아보자. 즉 주변인과의 갈등, 나 혼자만의 갈등, 세계와의 갈등. 이건 한 번씩 있죠. 이런 것들 있죠. 사실 주변인과 이제 그죠.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화를 내면서 그죠. 더 화를 부추기는 경우 있죠. 나는 화를 안 내고 싶은데 뭔가 말을 하면서 뭔가 흔히 뭡니까? 뭐 귀신에 시있다는 것처럼 그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화를 내는 부분이 있죠. 그럴 때 자기 자신이 내가 왜 이랬지 하는 이제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이제 정체적인 혼란이죠. 나는 그런 면이 아닌 걸로 봤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특히 뭡니까? 부모님과의 형제 등에서 그죠? 형제상에서 많이 나오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부모님과 형제상에서는 좀 편하죠. 부모님은 편하니까 나를 감출 필요가 없으니까 나의 내면을 뭡니까? 그대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내세우는 거죠.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저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상에서도 동생이니까 그죠? 자기를 내면을 숨길 필요가 없이 적나라하게 내면 모습을 그대로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뭡니까? 나는 과연 내가 누굴까라는 그런 정체성이 혼란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나 혼자만의 갈등이 있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은 나에 대해서 그죠? 나쁘게 생각하지 않거나 뭐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 뭡니까? 상대방의 어떤 웃음이라든지 행동을 보고 상상을 해서 그죠? 내 스스로를 어떻게 뭡니까? 좀 이렇게 진땀나게 만드는 그 갈등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세계와의 갈등 이런 것들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외국 사람과 또 뭡니까? 자기보다도 못한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그 행동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죠? 좀 찾아서 한 개씩 정도만 이 정도만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의 조화로운 유지 방법. 자,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이루어 내면에서 나만의 개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보자.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방법이 있겠죠. 즉 말해서 내면과 외면이 조화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방법이 뭡니까? 이걸 어떤 뭡니까? 교육을 통해서 이 내면을 다스리는 교육을 이제 내면을 다스리는 거죠. 내면의 이제 조화를 이루는 교육을 통해서 또는 뭡니까? 어떤 감상을 통해서 음악 감상 같은 거 되겠죠. 음악 또는 뭡니까? 영화라든지 또는 스포츠 뭐 이런 거 또는 게임도 있죠. 게임 뭐 게임도 많이 합니다. 그죠? 게임을 통해서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이루어내면서 나만의 개성을 실현시키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뭡니까? 그걸 갖다가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이룬다. 꼭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음악도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 이제 그죠? 음악을 들으면서 경험들 있죠. 앞에 우리가 오레오 있죠. 오레오 방식으로 글을 적어주시면은 뭐 자기만의 이제 글 쓰는 방법이 있으면 관계없고 그렇지 않으면 그죠? 오레오 방식으로 글을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됐네 그죠? 이제 사마천회인데 요거는 지금 사마천회 백이열전은 여기 이제 중국 작품인데 요거는 그죠? 중국 작품인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나신 부분은 읽어주시면 되겠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제 작품이 이제 원어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또 요청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그죠? 3주차 강의하시고 3주차니까 지금 뭡니까? 1장이 이제 자기격리 마쳤습니다. 1장 자기격령 경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4주차 때부터 이제 그죠? 2장에 그죠? 2장이 글로컬이죠. 그죠? 글로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글로컬도 이제 다양한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감하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또 내면적으로 서로서로 공감하면서 글로컬 역량에 대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4주차 글로컬 역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